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챙겨 입으셨나요? 3월을 맞아 좀 따뜻해지나 했는데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꽃샘추위 이름은 참 이쁜데 겨울보다 더 무서운 추위라고 하니까 마냥 반갑지는 않네요. 봄이 오는 길은 왜 이렇게 멀고도 험한가 싶지만 그렇기에 더 기다려주고 더 감사하게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꼭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 좋겠네요. 따뜻하고 화창한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죠. 3월 4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3월 4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첫 코너는 시각장애인 기관이나 단체 얘기를 들어보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그리고 전국저시력인연합회와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국민행복표준체험수기 공모전에 관한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실 김훈연구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훈입니다. 국민행복표준화 체험수기 공모전, 이 공모전의 취지는 뭔가요? 네, 우리 연합회와 한국표준협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편하게 접근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당신의 아이디어가 표준이 됩니다와 생활 속에서 찾은 표준화 아이디어로 우리 표준 제안해 보아요라는 취지로 국민행복 표준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네.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 속 국민행복 표준 체험수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민행복 표준화 단어가 좀 어려워서 제가 천천히 발음하고 있는데 네.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국민행복 표준화 무엇인지 예시가 있다면 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흔히 표준은 지금까지 엔지니어들의 전유물로 생각되었잖아요. 아, 네. 그러나 사실 표준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네. 드러나지 않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도로 표지판,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횡단보도의 횡단보도 등 책과 복사지, 사이즈 등 적용되지 않는 곳이 일상생활에서 거의 없습니다. 네. 국민 행복 표준 표준화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든 국민들이 생활 속 표준에 친근하게 접근하여 제안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아, 예를 들어볼까요? 네네. 충전기가 예전엔 모두 달라서 불편한 점. 네. 그 다음에 서울에서 사용하던 교통카드가 있는데 부산에 가면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한 점. 네. 그 다음에 고장난 차를 AS 센터에 맡겼는데 잘 고쳐지지 않아서 불만스러워졌던 점. 한 해로 또 산후조리원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 이 표준은 좀 제가 듣고도 좀 신기했는데요. 음식점에 밥 한 공기의 적정 용량이 표준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밥 한 공기도 표준화가 필요하군요. 예. 오늘 재미있네요. 이거 밥 한 공기가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거. 자, 그렇다면 공모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국민 행복 표준화 과제죠, 과제. 네네. 예. 그리고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만 주제로 좀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예. 표준화가 완료된 32개 국민행복 표준화 과제와 관련된 생활 속 에피소드이고요. 생활 편의 개선, 네. 그 다음에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 개선, 그 다음에 서비스 질 향상 등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과제 목록들이 있는데 이 과제 목록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나요? 네. 국민행복 표준화 과제 리스트와 체험수기 공모전 신청서를 우리 시각장애인용
전용 통신망 넓은 마을 공개 자료실 문서 자료실에 가시면요. 네. 267번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모전에 시각장애인들만 좀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비장애인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참가 제한은 없습니다. 참가 제한 없으면 비장애인들도 이제 이 과제 목록을 봐야 되는데 신청서에 다 나와 있는 모양이군요. 그러면 그렇죠? 예. 네, 신청서에 과제 목록이 나와 있으니까 그 과제 목록대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각장애와 관련된 주제로 목록에 좀 있나요? 예,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시각장애인용 그 디지털 도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가전제품의 그 개폐신문, 그다음에 입력장치 표준화로 되어 있는 네. 가전제품의 접근성 향상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역점으로 두고 공모에 참여하시면 되겠네요. 네. 예. 자, 그러면 공모전에 출품하는 작품의 제출 형식은 제한이 없습니까? 그 표준화가 완료된 32개 국민행복 표준화 과제와 관련된 생활 속 에피소드를 그 모집하는 공모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분량은 A4 용지 2에서 4페이지고요. 수필, 일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양한 형식. 네. 형식에 제한은 없다. 네, 뭐 없습니다. 얘기입니다. 자, 참가하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아까 말씀 비장애인 모두, 장애인도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그랬는데 뭐 그런 것도 제한이 없겠군요, 그죠? 네, 우선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참가자 제한은 없는데 개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참여, 단체 말고. 팀 구성이나 뭐 중복 그 참여는 좀 불가하고 네, 팀은 안 되고 일단 개인적으로 공모에 참여하시면 된다 이런 예, 겁니다. 맞습니다. 자, 참가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당선이 되면 시상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 당선작은 5월 13일 날 국민표준행복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발표를 할 계획이고요. 총 10명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네. 우선 뭐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최우수상 1명, 그다음에 우수상 3명, 그다음에 장려상 6명 등 해서 각각 상품권과 상장이 부여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참여자에게 소유에게 기프트권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요새 또 기프티콘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네. 이제 상품도 현대적으로 바뀌는 모양이네요. 네. 스마트하게 바뀌는 것 같군요. 자, 심사 기준을 알면 더욱 좀 작품이 많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심사 기준은 무언가요? 한 5가지로 잡아봤는데요. 네. 체험담을 하나의 스토리로 충실하게 담은 충실성. 그다음에 호구나 창작품이 아니어야 한 진실성. 그다음에 명확한 의사 전달의 표현력. 사례에 참신한 그 독창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 직업, 공고 내용을 좀 준수해서 심사위원 재량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래요. 자, 어쨌든 진실성이 좀 있어야 된다.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를 중점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군요. 자, 그래요. 이렇게 제출이 된 작품들은 향후 어떻게 활용되나요? 네. 첫 번째로는 국민행복 표준화 사업 및 국민 제안 참여 그 홍보 사업에 활용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국내 표준화 인식 제고 활동과 표준화 교육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소비자 참여 표준 성공 사례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자세한 접수 방법도 궁금합니다. 네. 모집 기간은 4월 19일까지거든요. 4월 19일. 네. 예. 수기와 처음 수기 공모전 신청서를 이메일 khooneye@한메일.net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김훈 연구원의 이메일이군요. 제 이메일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다시 한번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죠. 네. 예, 제 이메일 주소는 영어 다 소문자고요. khooneye
2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겠네요. 뭐 네, 또 네. 다양한 또 참여자들이 나와서 표준화에 대한 논의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 주변에 어떤 표준화 사례가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공모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실 김훈 연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 청취하고 계십니다. 4월에는 장애인의 날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기념 행사 소식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 글 공모가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 저시력인 연합회 미영순 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영순입니다. 아이고, 네. 목소리가 굉장히 아리따우신 회장님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장애인의 날 기념 글 공모 행사 어떤 행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월 20일에는 워낙 행사가 많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많은 장애인이 모여서 막 떠들썩 신나는 잔치 한마당 할 수도 있고, 네. 저희는 뭐 단체도 작고 하니까 그날 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문자로 표현해보자. 왜냐하면 안 보이거나 덜 보이거나 어쨌든 끊임없이 주위 환경과 사회와 다른 사람들과 교감은 하고 사니까 네. 그 느낌을 한번 꺼내서 남들한테 알려보자. 그래도 내 내면을 보는 데는 안 보여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내 내면을 잘 보고 그거를 예쁜 말로 다듬어서 한번 남에게도 알려보자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행사를 실시하게 된 취지는 뭔가요? 처음에 이제 이 저시력인 연합회가 99년에 발족을 했어요. 아, 예. 예, 근데 보니까 장애인 뭐 장애 극복 수기 이런 게 주로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특별히 다른 건 아니거든요. 예. 24시간 내가 장애 이러고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어느 밝은 휴일에 프리지아 향기도 그윽하고 네. 안 보여도 아, 오늘 참 날씨도 따뜻하고 기분 좋다. 그러면 음악을 하나 들을까? 뭐면 이제 신나는 펑크나 뭐 비트 뮤직을 들을 수도 있고 고요한 클래식을 그건 자기 개인 나름이지만 네. 거기에 시각장애 안장애 뭐 구별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안 보이거나 덜 보여도 보이는 사람하고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또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점도 있을 거다. 그래서 솔직한 나를 드러내 보이니까 정확하게 나를 봐달라. 그리고 우리는 장애인만의 잔치가 아니라 보이는 사람들도 글 공모 자격이 있거든요. 네. 예, 부분이 뭐 시각장애 부문, 비시각 부문 이렇게 나뉘어져서 그런데 우리가 길에서 보다 보면은 아유 저렇게 안 보이는데 뭐하러 돌아다닐까 쯧쯧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많죠. 예, 많아요. 네. 예. 근데 세상 사람이 다 그렇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눈이 안 보여서 정말 내면 세계가 깊구나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아니면 자기가 정말 도와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못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이는 쪽에서는 우리를 본 느낌을 네.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느낌을 같은 자리에서 같이 터놓고 교감도 하고 공통점도 찾고 서로를 조금 더 이해를 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걸 만든 거죠. 네. 글의 종류는 참 다양한데요. 공모하는 글의 형식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특별한 형식을 제한을 두지는 않아요. 네. 그 뭐
원문, 산문도 있을 수 있고 네. 편지 형식도 있을 수 있고 예, 스필도 있을 수 있고 형식을 두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하여튼 자유롭게 글을 쓰셔서 내면 되는 거네요. 예, 예. 예. 이 공모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처음에 이제 우리 취지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고 남이 어떻게 보는지도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장애 극복 수기 그래서 뭐 처절하고 치열하고 네. 막 늘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예, 그런 글은 좀 보내지 말아달라. 예, 네, 그리고 맞아요. 또 네. 다른 사람이 시각장애인을 볼 때도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가여운가,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류의 글은 보내지 말아달라. 예. 예,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를 솔직하게 서로 교감하고 공통점을 찾고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자. 예, 장애인이라고 뭐 특별히 대접해주거나 뭐 이런 것도 별로 원하지 않는 바거든요. 네, 예. 그렇죠. 자, 그래 뭐 저도 사담이긴 한데 사실 장애 극복 수기라던가 이렇게 발표장 가보면 예. 눈물바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 그래. 눈물이 뭐 진실성이 없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모든 장애인들이 그렇게 다 눈물을 흘리며 힘들게 물론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살아가는 건 아닌데 꼭 장애 극복 수기 보면 난 정말 이런 어려운 역경과 뭐 이러면서 막 우시고 이런 거보다는 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웃음이 묻어난 뭐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웃음이 묻어날 만한 수기를 좀 보내주시면 더 심사에 그렇죠. 도움이 예. 되겠군요. 네. 건전하고 아프면 아픈 대로 그렇죠. 또 뭐 재미있으면 재미있는 대로 그냥 그렇죠. 건전하게 밝은 정신을 갖고 보면 다 밝게 보여요. 네, 예. 그렇죠. 근데 그 또 아프고 괴롭고 슬픈 게 장애인만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예, 장애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아프고 괴롭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자, 공모에서 수상한 글은 나중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장애인 관련 잡지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물론 다 취재를 해 가고요. 네. 방송이나 네. 그 외로는 교도소 또 군인들 뭔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가끔 편지도 와요. 자기 참 부끄럽게 살았다. 네. 예, 불편을 가지고도 이렇게 밝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어둡게 살았나 모르겠다. 네, 예, 그럴 때 참 보람을 느끼죠. 예, 그래요. 교도소에 이 글이 보내지는 건 정말 좀 좋은 일 같아요. 예, 네. 특히 고봉중학교. 네. 요새는 애들은 중학교라 그러잖아요. 네, 네, 네. 예, 그 아이들한테 뭔가 그래서 순간적일 수도 있지만 그럼요. 예, 네. 뭔가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면 보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어떤 글들이 공모에 좀 나왔고 당선이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이번이 10회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동안 글이 참 많이 모였는데 네. 다 기억은 안 나고 1회 대상을 탄 작품이 네. 전맹이었어요. 네. 전맹 여학생인데 분홍운동화. 분홍운동화라. 예. 그래서 고2 여학생이 언니하고 같이 가서 운동화를 고르는데 분홍운동화를 찾으니까 그 주인이 자기를 쳐다보는 느낌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안 보이는데 뭐 빨 필요도 없게 까만 운동화를 사지 왜 분홍색을 사가지고 금방 더러워지게 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도 자기는 나도 여학생이고 예쁜 거 신고 그래서 이제 그걸 언니가 사줘서 신고 나와서 막 날아갈 듯한 기분. 그리고 자기는 계속 분홍운동화를 보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자기 보면서. 시선을 그게 향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너무너무 예쁜 글이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뭐 한 3회쯤인가에는 지하철 안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더군다나 상대가 남자였기 때문에 네네. 쉽게 접근을 못하고 옆에서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데 느낌이 있으니까 우리 시각장애인은 계속 이 수상한 놈이 나를 노려? 뭐 이제 있고 내릴 때까지 계속 초긴장을 하고 있다가 네네. 예, 근데 나중에 이렇게 내릴 때 자기가 실수를 하니까 도와드릴게요 이러면서 잡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했다. 나는 장애라는 시각장애라는 육체적인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남을 바라보는 거에도 장애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예,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노라 뭐 이런 글도 참 인상적인 글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예. 참 분홍운동화 얘기 나왔을 때 저도 이제 전맹이고 예. 선천성 시각장애라 뭐 분홍색을 본 적은 전혀 없죠. 근데 예, 예. 워낙 느낌은 있잖아요. 네, 느낌 예. 있죠. 핑크라는 단어가 저는 예. 너무 가볍고 예쁘고 좋아서 예. 저는 항상 이게 옷 색깔을 핑크색, 뭐 핫핑크색 이런 걸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이분 되게 밝은 분이시구나 이렇게 또 느끼는 분들도 많고 예.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분홍색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런 생각이 또 예. 불현듯 나는군요. 예. 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뭐 어떻게 되는지 네, 궁금합니다. 자격은 없어요. 시각 부문 있고 비시각 부문이 있으니까 네. 예, 시각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뭐 그러니까 지체 장애가 있든 청각 장애가 있든 이 사람들은 비시각 장애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글만 알면. 예. 그래요. 또 컴퓨터로 자판을 칠 수 있다면 예, 네. 그렇죠. 네. 근데 못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거든요. 네. 지금 한 5, 60대 된 사람들 그렇죠, 중에.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뭐 복지관에 가면 또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구슬로 예. 이렇게 불러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네, 예. 네. 그래요. 공모에 당선이 좀 되면 시상식도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예. 시상식은 언제 어디서 열리게 되나요? 예, 원래 4월 20일 날 하면 좋겠지만 네네. 그날은 또 다른 데도 행사가 아유, 많으니까 바쁘죠. 네. 예, 여기 오느라고 다른 데 못 가면 그것도 안 되고 네. 예, 그래서 우리는 16일 목요일 오후 4시입니다. 아, 목요일 오후 4시에 시상식이 예, 예. 벌어지면 그 전에 뭐 접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뭐 네, 그렇게. 접수 마감은 3월 31일까지. 네, 그렇죠. 시상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예, 비시각이나 시각 부분이나 똑같이 대상 하나, 금상 하나. 근데 시각 부문은 은상이 둘이 있고 일반에서는 은상이 하나. 네. 예, 그리고 장려상 5. 예. 그래요. 뭐 소정의 부상도 좀 있나요? 상금이 글쎄 뭐 많은 거에 비하면은 아니지만 네. 대상이 50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상금을 받아가시니까 그리고 간단한 다과를 나누면서 네, 서로 이야기하고, 또 예, 네. 뭔가 글을 쓴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또 예, 교감의 시간이 있죠. 네. 아무래도 교감이 좀 잘 통하지 않을까라는 예, 예상도 좀 예. 해보게 되네요. 예, 아까 이제 접수 기간을 3월 31일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접수 방법을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예, 저희는 메일로만 접수를 하는데요. 메일, 네. 예, 그래서 이게 기만과 병원하고 공동 주체거든요. 네. 그래서 기만과 병원 메일이거나 아니면 전국 저시력인 연합회 메일. 근데 뭐 다 로비전이 들어가요. 네. 로비전 코리아닷컴 이게 전국 저시력인 연합회 메일이고 네. 4 앞에 숫자 4를 4, 넣어갖고 네. 4 로비전 해서 김닷컴. 예, 그렇게 두 개로 받습니다. 예, 그래요. 또 이제 자세하게 뭐 여러 가지 방법, 모집 방법은 또 공지사항에 좀 잘 나와 있으니까. 예, 예. 네. 뭐 문의 전화 같은 것도 있나요? 예, 문의 전화는 3월 되기 전부터 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워낙 또 인기가 10회째니까 높아서. 네.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2월 한 마지막쯤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요. 문의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면 예. 좋겠는데. 네. 저시력인 연합회 전화번호가 02 2677 2677에 4662 4662 2677에 4662로 전화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굉장히 또 인터뷰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예, 감사합니다.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이 전국 저시력인 연합회가 예. 생소한 단체단 말이죠. 이 단체가 좀 작다고도 말씀하셨는데 단체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언제 설립됐고 지금 무슨 활동하고 계신지. 예. 1999년 1월 5일 날 설립이 됐어요. 네. 근데 97년에 IMF가 났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저는 원래 중국에서 한국을 알리는 작업을 정부 공무원은 아니지만 네. 예, 그때는 공보처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작업을 했었는데 IMF가 나니까 그게 힘들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때 90년대에서 2000년 초로 넘어가면서 아무튼 매스컴을 좀 탔어요. 안 보이는 사람이 뭐 정치학 박사다. 더군다나 그때 한중 관계 막 될 때에 중국 전공이니까. 어허. 그래서
내가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나는 눈을 뭐 어떻게 어떤 치료를 받았고 뭐 이런 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연락해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할 일도 없어진 때에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내 경험을 나누어 주자. 예, 시각장애인이 제일 어려운 점이 정보 접근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안 보여도 다행히 접근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도움이 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도와도 드리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어쩌다가 협회가 돼버렸어요. 그렇군요. 나중에 저희가 이 포피 초대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한번 초대를 해서 더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글쓰기 참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마음으로만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글로 한번 써보고 이런 공모에 참여하시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저시력인 연합회 미영순 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손을 잡아야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r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최근 올라온 구인 구직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공지를 올린 기관별로 정보를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구인 소식입니다. 경기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안마 창업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등록 시각장애인 중에서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 훈련 내용은 발 마사지, 아로마 테라피, 카이로프락틱, MPS, 침술 등이고요. 접수 기간은 2015년 3월 6일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늦지 않게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알려드릴게요. 복지카드 사본, 그리고 안마사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자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이 증명서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수급자 증명서 대상자의 하나고요. 지원을 하면 면접 후에 개별 통보가 간다고 합니다. 지원 자격 요건이 몇 가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넓은 마을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접수나 지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시각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팀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31-8596-5300번입니다. 경기시각장애인 복지관 안마창업훈련생 구인 소식이었고요. 신람시각장애인 복지관 소식 전해드리죠. 고용지원센터에서 올라온 안마사 구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모집 분야는 안마사고요. 자격 요건은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 성별은 여자 1명. 근무 장소는 서울시 중구 신당역이 되겠습니다. 접수 기한은 채용할 때까지가 되겠고요. 이력서, 복지카드 사본, 안마사 자격증 사본 3가지 서류를 구비하시고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고용지원센터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나 문의사항은 전화 혹은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880-0850에서 4번까지가 되겠고요. 이메일은 silwork@한메일.net입니다. silwork@한메일.net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전해드렸는데 아직 모집하고 있는 구인 소식 요약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기업체 헬스키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동대문구, 성북구,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곳에서 헬스키퍼를 모집하고 있고요.
제출 서류는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 복지카드 사본, 그리고 안마사 자격증 사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및 접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직업재활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950-0123, 0121, 0122, 0124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메일 있습니다. kbupost.kbuwell.or.kr 풀어 읽어드릴까요? kbupost@kbuwel.or.kr 아니면 kbujob 골뱅이 네이버.com입니다. kbu job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이메일 접수를 하실 수 있고요. 팩스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950-0149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구인구직이었고요. 요일별 코너를 좀 소개를 해드리죠. 요일별로 어떤 코너들이 내 손을 잡아요가 진행되는지 요일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은 말이죠. 장애계 뉴스 브리핑이 박정은 기자와 함께 진행되고요. 그리고 신비한 IT 세상이 김정호 이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의 스포츠 하이라이트 영상을 해설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이민경 해설사와 함께하고요. 자, 화요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은 선명지 씨와 함께하는 우리들도 요리왕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홍옥희 영상 해설사와 함께하는 포토 에세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포토 에세이 참 계절마다 이런 영상미가 넘치는 것, 영상 해설로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 건강 정보 톡톡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죠. 수요일 우리들도 길라잡이 코너가 진행이 되죠. 각 기관별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기관 단체 소식 그리고 구인구직 소식도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영화관 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목요일도 전해드릴까요? 목요일은 수다방도 준비되어 있고요. 천상의 소리, 시각장애 음악인들과 함께하는 천상의 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보고 살아요. 임성원 해설사와 함께하고요. 자, 포피 초대석 금요일에 준비됐죠. 이창훈 앵커가 진행합니다. 시각장애인계 유명인사 그리고 시각장애인계 주변의 유명인사를 모시고 인터뷰하고요. 그리고 홍옥희 영상해설사와 함께하는 영상여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방송 페이스북 페이지 아니면 KTV 라디오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다양한 영상문화 컨텐츠들을 영상 해설해드리는 영상 해설 시간입니다. KTV 포피 채널에서는 매일 각각 다른 주제로 영상 해설을 방송하고 있죠. 매주 수요일은 영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고전부터 최신 영화까지 생생하게 전해줄 이민경 영상 해설사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화 맘마미아를 해설해드립니다.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영화가 산책 이민경입니다. 오늘 영화가 산책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OST가 유명한 영화 한 편 준비해봤는데요. 영화보다 뮤지컬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영화, 이름도 유명한 영화 맘마미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맘마미아는 2008년 여름에 개봉됐던 영화인데요. 영화를 못 보신 분들, 그리고 영화 속의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맘마미아의 예고편 영상 해설 보내드리겠습니다. 총 3파트의 부분 해설로 나눠서 전해드릴 거고요. 영상 보고 해설로 대화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상 먼저 듣고 올게요.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with anything.
We're here for the wedding. You are expecting us. Oh my god, yeah. Yes. 네. 첫 장면, 그리스의 본토 앞 밤바다입니다. 섬 주변에 늘어선 고층 건물들과 낮은 집들이 빼곡한 마을까지 불빛이 모두 새어나오는데요. 바다에는 달빛이 반사돼서 밤인데도 환하게 물결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작은 배를 타고 홀로 본토로 향하는 20살의 아름다운 주인공 소피. 어깨 아래로 내려오는 금발머리와 흰색 원피스가 마치 동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공주님 캐릭터를 떠올리게 하네요. 소피의 얼굴이 확대되면서 화면에 환한 불빛이 비추고요. 자막이 나옵니다. 소피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지중해 중턱. 소피는 노란색 나무 우체통 앞에 서서 준비한 편지들을 가슴에 대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후에 편지를 넣습니다. 다시 배경의 자막. 완벽한 결혼식을 위해. 첫 번째 편지 받는 사람 미국 뉴욕의 샘 카마이클. 두 번째 편지를 받는 사람은 스웨덴 스톡홀름 빌 앤더슨. 마지막 편지 영국 런던 해리 브라이트. 3개의 편지를 다 넣고는요. 우체통 앞에 서서 양손을 편 다음 심호흡을 해보입니다. 자막.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 다음 장면. 소피가 살고 있는 외딴 섬입니다. 이 섬은 소피의 엄마 도나가 호텔을 지어 운영하는 곳이에요. 호텔이라고 해봤자 작은 섬의 경사를 따라서 하얀색의 지중해식 모래와 석고로 지은 2, 3층의 낡은 건물 몇 동 정도인데요. 그래도 화단이며 섬 주변에 두른 난간이며 아기자기한 인테리어들이 눈에 띕니다. 이 호텔을 찾아온 3명의 남자들. 키가 크고 늘씬한 갈색머리의 남자. 뉴욕에서 날아온 샘이에요. 그는 청바지에 흰 남방 차림이고요. 선글라스를 착용했습니다. 다음은 양복 바지에 흰 남방, 역시 선글라스를 착용한 동글동글한 얼굴의 해리. 마지막 캐주얼한 베이지색 카고 바지에 반팔 티셔츠, 그리고 베이지색 조끼를 걸친 빌 앤더슨까지. 같은 날 외딴 섬에 방문하게 된 3명의 남자들이 호텔 앞 입구에 나란히 서 있는 것이 마치 함께 휴가를 온 3명의 친구들 같습니다. 입구에서 이들을 마주치게 된 소피. 그녀에게 빌이 말합니다. 우리 모두 결혼식에 왔단다. 설레는 마음에 손을 쇄골 근처에 가져다 대고 심호흡을 하는 소피. 한 명 한 명의 예비 아빠들의 얼굴을 뜯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드러운 눈매, 오똑한 코, 햇살에 부서질 듯 흩날리는 갈색 머리까지 어딜 봐도 빠지지 않는 잘생긴 예비 아빠 샘. 그가 말합니다. 우릴 초대하지 않았니? 소피가 정신을 찾으려는 듯 머리를 살짝 흔들고는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양팔을 벌려 환영하는 듯한 제스처로 말합니다. 세상에, 맞아요. 음악과 함께 자막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든.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결혼식을 위해 3명의 예비 또는 이 셋 중에 하나일 텐데요. 아빠들을 그 작은 섬으로 초대한 사랑스럽고 깜찍한 20살의 아가씨 소피. 이 남자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예비 아빠 순위에 들어간 걸까요? 그리고 이들 중에 정말 소피 아빠가 될 사람은 누굴까요? 궁금해지는 오프닝이었어요. 이어지는 영상 듣고 올게요. Not exactly. I found my mom's diary, and I have 3 possible fathers. And I have to tell 2 of them they're surplus only. Which 2? I sent the invites. My mom doesn't know anything. You're a little minx, you know. You're just like your mother. Mamma mia. You always knew how to make an entrance. 네, 섬 아래 해변에 배가 드나드는 곳으로
이곳 섬이 깊이가 얕다 보니까요. 나무로 다리를 길게 만들어서 배를 물 한복판에 대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키가 큰 2명의 젊은 아가씨들이 들어오는데요. 바로 소피의 친구들입니다. 소피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이곳에 방문했어요. 소피가 말합니다. 나 고백할 게 있어. 친구가 물어봐요. 너 애기 가졌구나? 아니, 그게 아니야. 엄마의 다이어리를 찾았어. 다음 장면, 영국 런던이에요. 자신의 저택에서 양복 차림으로 급히 나오는 해리. 뒤에는 가사 도우미가 여행 가방을 들고 배웅을 나옵니다. 이어지는 곳은 미국의 존 F 케네디 공항. 샘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급히 이동합니다. 마지막 장소는 자신의 요트를 타고 뱃놀이를 하고 있는 빌. 기대에 가득 찬 밝은 표정입니다. 다음, 호텔 침대에 누워있는 소피의 친구. 소피가 친구 옆에 함께 누우며 말합니다. 3명 중에 2은 아빠가 아니야. 도대체 누구한테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되지? 이어서 아빠 후보 셋을 호텔 안으로 안내하는 소피.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좁고 허름한 창고방으로 아저씨들을 안내합니다. 당황해하는 3명의 예비 아빠라고 해야 될까요? 아빠 후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후보 아빠들에게 설명하는 소피. 아저씨들에게 편지를 보낸 건 저예요. 엄마는 아저씨들이 여기 온 거 몰라요. 긴 여정에 지쳐버린 후보 아빠들은 간이 침대에 드러눕거나 털썩 주저앉으며 허탈해합니다. 이들은 모두 소피의 엄마인 도나의 이름으로 붙여진 편지를 받고 날아왔거든요. 샘이 말합니다. 이런 귀여운 아가씨 같으니 네 엄마랑 똑같구나. 창고 아래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쪽문을 슬쩍 들어올려 이를 지켜보고 있는 도나. 3명의 남자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후다닥 사다리에서 내려와 건물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흰색 실켓 소재의 반팔 셔츠에 짙은 네이비색의 귀여운 멜빵 바지를 입은 도나. 길게 늘어뜨린 금발머리에 밝고 붉은기가 있는 피부. 세월은 흘렀지만 도나는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에 깜찍한 제스처까지 그대로입니다. 양팔로 현관을 잡고는 심호흡을 해보는 도나. 다시 창고방 위로 올라가 쪽문으로 아래를 들여다보다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방 안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샘의 간이 침대 위로 드러눕듯 떨어진 도나와 그런 도나를 바라보는 3명의 남자. 오른쪽부터 샘, 해리, 그리고 빌. 샘이 말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입장이 요란해. 대자로 드러누운 상태에서 오른다리를 왼다리 위로 꼬아서 자세를 고쳐 잡는 도나. 자막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뮤지컬 맘마미아와 유니버셜 픽처스가 만났다. 창고 위 한적한 로비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도나. 그래, 내 맘은 부서져 버렸어. 당신과 헤어진 그날 이후로. 동네 주민 한 명이 도나 앞에 창고방으로 향하는 쪽문을 열어줍니다. 다음날 저녁, 소피의 결혼식 전야제가 열리고 있어요. 신랑은 남자들끼리 총각 파티를, 마을의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여 처녀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 한켠에 만든 무대 위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과거 락밴드의 보컬이었던 엄마 도나와 엄마의 친구들. 밴드 시절에 입던 복장에 화려한 화장, 그리고 녹슬지 않은 댄스 실력까지 그대로입니다. 도나의 친구들이 신나게 섬을 돌아다니며 춤추고 칵테일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처녀 파티의 여자들과 총각 파티의 남자들이 호텔 앞 로비에 모두 모여서 함께 춤을 추고 있는 뜨거운 밤이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2번째 영상이었어요. 영화도 그렇고 예고편도 그렇고요. 영상 전반에 걸쳐 홀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고 또는 주변의 인물들까지 가세해서 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안무를 짠 듯 동작을 하는 장면들이 주를 이룹니다. 작품의 감독도 연출팀도 모두 뮤지컬을 그대로 섬에 옮겨놓은 듯이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2번째 영상까지는 스토리 위주의 장면들이었고요. 마지막 영상에는 각 캐릭터들과
캐릭터를 소화한 배우들의 소개가 이어집니다. 마지막 영상 함께 듣고 올게요. Here I go again, my, how can I resist ya? Mamma mia, does it show again? My, just how much I missed ya? Mamma mia, here I go again, my, how can I resist ya? You sound like you're having fun already. Oh, we are. I used to have fun. Oh, we knew. Mamma mia, now I really know, my, I should not have let you go. 첫 번째 캐릭터. 실내에서도 실외에서도 활짝 웃는 표정과 순식간에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는 천진남. 엄마인 듯 엄마 아닌 밝고 아름다운 주인공 도나입니다. 그녀의 모습이 화면 왼쪽으로 몰아지고요. 오른쪽에는 흰색 배경의 분할 화면이 나옵니다. 자막, 메릴 스트립. 도나는 자신과 밴드로 활동했던 친구들과 한방에 모여서 과거 남자들의 얘기를 하며 신나게 놀았던 옛날을 떠올리고요. 침대 위에서 팡팡 뛰어오르면서 춤을 춥니다. 다양한 색상의 드레스를 갈아입어 보기도 하고요. 친구들도 역시 옷을 갈아입으면서 춤을 추고 도나의 당황스러워하는 기분을 풀어줍니다. 두 번째 캐릭터. 결혼식 전야제 파티장에서 검은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 섹시한 아빠 후보네요. 샘이에요. 소피를 향해 오른쪽 눈을 찡긋 윙크를 합니다. 그의 모습이 화면 왼쪽으로 몰아지고요. 오른쪽 분할 화면의 자막. 피어스 브로넌. 그는 젊은 아가씨들과 흥겹게 춤도 추고요. 결혼식 당일 저녁에는 깔끔한 수트 차림으로 도나에게 다시 청혼을 해서 도나를 행복하게 당황시킵니다. 다음 캐릭터. 수상 스포츠를 즐기다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로 물에서 막 나온 해리. 웃으면서 혹시나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소피와 대화를 합니다. 그의 모습이 화면 왼쪽으로 밀리고요. 오른쪽 분할 화면의 자막. 콜린 퍼스. 역시 전야제에서 많은 사람들과 박자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해리입니다. 그런데 해리의 옆에는 그의 남자친구가 함께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다음은 섬에서 해수욕도 즐기고 칵테일을 한잔하고 벼랑에서 뛰어내려도 보는 아줌마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젊은 도나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키 작은 도나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친구인 로지. 숏커트 헤어에 반짝반짝 빛나는 파란색 민소매 드레스. 드레스 양 어깨 부위는 갈색 깃털로 장식을 했어요. 그녀가 화면 왼쪽으로 밀리고요. 오른쪽 분할 화면에 자막이 나옵니다. 줄리 월터스. 도나의 친구인 로지와 또 다른 친구인 키가 커다란 타냐가 신나게 춤을 추고 우스꽝스런 동작을 하면서 도나의 마음을 달래주고요. 섬을 들썩들썩 휘젓고 다닙니다. 다음 장면, 소피가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예비 신랑인 스카이를 바위에 기대게 밀춘 채 입을 맞춥니다. 소피의 얼굴이 왼쪽 화면으로 밀리고요. 자막이 나와요. 아만다 사이프리드. 밝은 태양, 구릿빛 피부의 젊은 사람들이 나무 다리를 달려가서 물로 바로 뛰어들고요. 요트를 타고 섬 주변을 돌기도 하고요. 밤이면 호텔 앞에서 음악과 조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며 즐기고 있습니다. 섬 전체가 파티장이고 밤낮으로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네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체로 물에 입수하는 장면. 밤에 파티에서 멋모르고 앉아있던 남자 위로 뛰어올라 앉는 여자.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도나와 그녀의 친구들. 흥겨운 영상들이 이어집니다. 다시 영화 초반으로 돌아가서요. 섬에 방문한 소피의 친구들을 엄마인 도나가 맞이합니다. 신부 들러리 들어왔구나. 잔뜩 신났네. 친구들이 대답합니다. 그럼요. 그래, 나도 그렇게 열정적일 때가 있었지. 소피의 친구 한 명이 도나를 의미심장하게 훑어보며 말합니다. 저희도 알아요. 호텔 안으로 들어서던 도나가 뒤돌아서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마치 네가 그걸 어떻게 해? 라는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마지막 자막이 나옵니다. 맘마미아 2008년 여름. 여기까지였어요.
자, 이어서 빠르게 실시간 해설로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리스 밤바다, 홀로 배를 타고 들어오는 소피. 내겐 꿈이 있죠. 불러야 할 노래가 있어요. 자막, 소피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완벽한 결혼식을 위해 우체통 앞에 선 소피, 뉴욕 샘, 스톡홀름 빌, 런던 해리 브라이트. 자막,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 You are expecting us. 우린 초대받았어. 맞아요. 자막, 그가 누구든. 소피, 고백하기에 있어. 너 아기 가졌구나? 아니, 그게 아니야. 엄마의 다이어리를 찾았어. 3명 중에 2은 아빠가 아니야. 아저씨들에게 편지를 보낸 건 저예요. 엄마 몰라요. You're just like your mother. 네 엄마랑 똑같구나. 훔쳐본 도나. You always knew. 당신은 여전히 입장이 요란해. 결혼식 전야제 춤추는 도나 메릴 스트립. 윙크를 날리는 샘 피어스 브로넌. 도나에게 청혼을 한다. 구명조끼를 입은 채 활짝 웃는 해리 콜린 퍼스. 물속으로 뛰어드는 도나와 친구들. 키 작은 친구 줄리 월터스. 스카이에게 해변에서 입맞추는 소피 아만다 사이프리드. 신부 친구들이 왔구나. 잔뜩 신났네. 그럼요. 나도 그렇게 열정적일 때가 있었지. 저희도 알아요. 음악과 함께 자막, 맘마미아 2008년 여름.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의역이 들어가는 외화를 준비해봤는데요. 해설이 그래서 아무래도 의역으로 좀 덮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또 뮤지컬 영화다 보니까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들을 더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네요. 여전히 외화는 이 한글 더빙을 하지 않는 이상 숙제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도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을 안겨다준 맘마미아가 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영화가 산책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또다시 재밌고 따뜻한 영화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경이었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세요. 네, 맘마미아 하면 2가지 키워드가 떠오르죠. 뮤지컬 그리고 아바. 아바의 흘러간 노래지만 인기 있는 노래 들어서 좋았고, 뮤지컬. 시각장애인들이 참 뮤지컬 보러 가기 좀 쉽지 않은데 뮤지컬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영화가 산책 잘 들었습니다. 자, 3월 4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철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